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실 분은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킨 정말 갓생러죠. 미라클 모닝 실천법을 소개한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저자이자 유튜버 또 미국 변호사이신 김유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변호사이자 네.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이자 여러분들의 멋진 언니가 되고 싶은 김유진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라클 모닝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의 첫 저자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못하겠는 게 저 전에도 네. 열풍은 있었어요. 네네. 네, 책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고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미라클 모닝 책도 있었고 근데 국내에서 감사하게도 네. 제가 뭐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실천하면서 네네. 동기부여 얻고 같이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워낙 몸에 배어 있던 습관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딱 저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라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 이렇게 녹여져 있던 어떤 습관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지라고 돌아본 적은 있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서 홀로 홈스테이를 이제 하게 돼 있는 네. 상태에서 수영 선수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당시. 외국에서는 새벽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영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느 집에 있어도 8시 이후에 기상하는 아침을 맞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또 다양하게 학원도 다니고 뭐 친구들이 뭐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스포츠 팀에 함께 하면서 아침 일찍 기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4시 반쯤 되면 눈이 딱 눈이 떠져요. 떠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4시 반에 눈을 뜰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아침 일찍 기상해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 가장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게 눈은 떠지고 알람은 네. 울려요. 네. 그럼 뭐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거기서 이제 많이들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4시 반에 눈을 떴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일어나서 세수, 그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물부터 마셔야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걸 안 하세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침대에서 나왔을 때 방금 일어난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집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내가 잠옷으로 뭘 하든 뭐 안 씻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만의 팁은 아침에 일어나서 변화를 줘라.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많은 분들이 못하세요. 변화를 가지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척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때 저희 집을 잠깐 와 있었거든요. 군대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새벽 기상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 겉으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내면적으로 저의 그 멘탈이나 건강 이런 쪽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된 거, 자격증, 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인플루언서 됐고 유튜버 했는데 뭐 몇십만 명이 됐다. 그리고 뭐 책도 썼고 이게 근데 다 새벽 시간만 이용해서 왜냐하면 퇴근하면 책 쓸 여유가 없어서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쵸. 내면적으로는 자신감, 자존감 높아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뤄내니까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신감, 자존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씌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자신이 느껴져야 되는 거라서 저는 내가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해내면서 느껴지는 그 기분들, 성취감 그런 걸로 멘탈 안정감을 좀 찾았다고 할까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새벽에 뭘 해야 된다. 자기는 최근이 막 저녁 10시, 12시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 이런 또 댓글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미라클 모닝이나 아니면 아침 기상을 좀 활용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내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조금 소중해질 수 있는 시간. 요즘은 너무 세상이 경쟁도 심하고 차갑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놓치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상으로 포인트를 둔 게 출근하고 그 다음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침밖에 없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도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걸로 영상을 올렸었던 거고, 꼭 뭐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이거를 해야지 더 잘 이루어지고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서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그럼 몇 좀 시쯤 오해하세요. 주무세요? 저는 요즘은 조금 늦게 자요. 그런데 보통 한 10시면 눈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잘 때 뭐 핸드폰 보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하면서 한두 그건 시간 우리랑 흘러가잖아요. 똑같네요. 근데 네. 그게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근데 없다고? 사람 냄새가 나나 했더니. 그게 없어서 없고. 뭐 아침 새벽 일찍 음. 기상하는 걸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핸드폰 핸드폰을 멀리 멀리. 네.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우리하고.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은데. 아, 저도 핸드폰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시쯤에 난 자야겠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좀 멀리 하고 네, 바로 자요. 딱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완전 잘 자요. 저도 가끔 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내가 4시 반 이후에 깬 적도 있죠. 그럼요. 근데 그래도 전 살면서 6시 이후로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쁘게 보면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불안하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불안함이 아니라 설레임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체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운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퇴근하고 언제? 저 러닝 크루도 만들어서 뭐 회사 생활 뭐 몇 시간밖에 안 해요?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아침 시작할 준비하고 요일마다 아침 루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뭐 편집하는 시간, 저 운동은 화금 아니면 화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운동 끝나고 나면 출근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작가도 하고 있거든요. K-pop 작가 이제 가사 입혀서 글 쓰는? 네, 가사 입히는. 또 이제 출근하고 돌아오면은 편집하고 나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제 저녁 먹고 집 청소하고 많은 걸 딱히 하지는 않아요. 그냥 연애는 해야 되거든요. 네. 연애 못하네. 예, 분명히 문제는 있죠. 시간이 없고 나 지금 약간 뭔가 또 찾나 봐.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으신 거죠? 네, 나누고 싶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해봐, 해야 돼, 이거 같이 하자.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끔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 새벽 러닝 크루 만들었는데 일요일 아침 6시고 내가 데리러 갈게, 가자. 근데 제 동료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하세요. 끌어서 같이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목표 달성을 위한 거는 혼자 하고 뭐 재미있게 아니면 누가 옆에서 조금 다운돼 있거나 하면 나가서 같이 뛰자. 에너지 끌어올리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서 변호사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막 책임져 주고 싶고 괜히 네, 오지랖 넓어요. 왜 안 봐요? 근데 이런 거 저의 단점이죠. 세상을 잘 몰라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저 운동으로 풀어요. 그러면 지금 직업이 미국 변호사이신 거잖아요. 근데 또 일은 또 한국에서 하고 계신 맞아요. 거죠? 네. 지금 국내 대기업에서 네. 사내 변호사로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사건도 많고 해외 거래도 많고 영문 계약서 아니면 분쟁이 있으면 이제 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한국에 오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원래 계획도 나는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에 있어야지. 나는 소송하고 싶으니까 미국에서
있어야지라는 게 제 목표이자 계획이었고 또 그쪽으로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근데 유학생은 그 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F1으로 로스쿨을 가서 졸업을 하면 변호사를 첫 방에 붙어야지 비자 스폰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왜냐면 졸업하고 저에게 한 1년밖에 시간을 안 주어지거든요. 근데 1년에 2번 시험이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데 또 오래 걸리고 근데 시험 떨어지고 비자 스폰서를 놓치게 되면서 다음 시험 봤을 때는 제가 이미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시기 그래서 두 번째로 했을 때 시험은 붙었지만 비자는 못 받았으니까 전 우리나라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밀려서 여기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밀려서 따라오니까 또 좋네 이 생각 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노력하면 어떻게든 네. 됐겠죠. 뭐 시민권자랑 네. 결혼을 한다. 아니면 스폰서 회사를 찾았어도 됐는데 네, 맞아요. 한국을 택하신 거죠. 그러면 초중고 생활도 잠깐 얘기를 뭐 해주시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혼자 꿋꿋이 자기 할 일만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 사랑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서 소심해지고 겁 많아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굉장히 겁 많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이제 중학교 와서도 그 성격 때문인지 친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제 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있어도 되겠다. 한국을 왔어요. 제가 한국에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그쪽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그 교육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서 그냥 검정고시 봐야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17살 때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갔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아니요. 그 검정고시 봤으니까 학교를 안 다닌 거죠. 한국에서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중졸, 고졸 둘 다 따야 됐었거든요. 이 학년이 또 이상하게 돼서. 뭔가 혼자 해야 되는 게 그때부터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었네요. 네, 맞아요. 너무 왜 정신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저도 말하면서 내가 그때 어디 있었지? 네, 계속 생각이 돼 있는데. 부모님도 부모님이셨겠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대거나 누구에게 정을 주거나 할 수 있는 틈도 없었고 저 혼자서 뭔가 하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되고 맞아요. 혼자 해결하고 혼자 재미를 찾고 혼자 성취감을 느끼게 내가 좋아하는 걸 뭘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혼자 미국이라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한국 검정고시를 인정해주는 미국 대학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미시간 주립대를 나왔는데 그 학교도 제가 첫 검정고시 출신이었어요. SAT를 안 보고? 네. 검정고시 점수랑 토플 점수랑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선 검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인정이 돼. 직접 연락 다 한 거예요 또? 네. 그때는 이메일 이런 것보다는 그 레터나 아니면 그 00100 전화 이런 걸로 새벽에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그쪽에서 우리 그런 거 받아준 적이 없는데 한번 그 검토해 볼게. 너 검정고시 자료 우리한테 보내줘 해서 보냈고 그때 제가 이제 검정고시 보고 그 학교로 이제 처음 간 거죠. 정말 대단하다. 네. 보통은 학생이 그거를 계속 컨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알아보고 제가 처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이뤄내야 하는 것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저는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혼자가 익숙했던 것 너무 같아요. 익숙해요. 해결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했고 결과를 맞아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미국은 주립마다 또 변호사 시험이 다르잖아요. 두 군데서도 받았다고. 네. 그 로스쿨을 이제 조지아에서 졸업을 했는데 조지아에서 졸업하고 나는 미국 조지아에서 계속 있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조지아 시험을 보는 게 저에게 너무 당연하고 제 계획에 딱딱 맞춰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붙고 저만 떨어진 거예요. 삶의 큰 좌절 한번 여러 좌절이 있었지만 경험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도 다들 원하는 거 보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변호사님들 많이 선호하시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 나도 뉴욕을 봐야겠다. 그 뉴욕 시험을 봐서 이제 붙고 이 조지아 시험을 떨어진 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 필요는 없지만 너가 날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널 이겨버리겠어.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기 진짜 며칠 전에 시험 보고 와. 바로 돌아와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래 처음부터 이게 맞지. 어디서 날 떨어뜨려. 네, 그래서 붙고 내가 한다면 한다. 네, 그쵸. 그때도 미라클 모닝의 효과를 봐서 네, 그럼요. 한 거죠. 모든 공부는 우선 다 새벽에 해야지 저는 집중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추가의 그 시간이 저는 새벽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갔다가 끝나고 나면 도서실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거는 너무 이제 기본적인 루틴.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일어나서 수업 끝나고 도서실로 가서 공부하는 건 이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난 얘네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게 다른 친구들보다 뭐 한 3-4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해야지 마음이 좀 안심되고 나중에 뭔가 안 됐을 때 자신 있게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장 내가 자랑스러웠을 때 내가 잘한 일. 한 가지 무슨 행동 나 그때 너무 잘했어요 이것보다는 그냥 묶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도전했던 그 용기 내서 도전하는 마인드셋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항상 발전하고 후회 없이 또 배우고 성장했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만약에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꼽자면 고민했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결정했던 모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결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순간도. 네, 맞아요. 후회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가 뭘 안 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그냥 해볼 걸. 그거는 후회로 남는데 진짜 용기 내서 했던 거는 후회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해봤으니까 배운 거라도 있고 그리고 실패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땐 또 흐르는 물 따라서 갔더니 또 생각보다 더 얻는 게 많았고 그런데 후회한 게 있다면 뭔가를 안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버블티가 한국에서 엄청 유행 이제 끝날 무렵이죠. 근데 한 7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 버블티 파는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한국에는 버블티가 유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거 한국 가져가야겠다. 한국에서 뭐 해봐야겠다. 이거 만드는 레시피는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돈도 없고 무섭고 내가 뭘 하겠어 했는데 그 해에 공차가 들어선 거예요. 아, 공차 볼 때마다 저게 나일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저희 딸이 22살이에요. 아. 근데 저희 딸이 한 말 중에 딸인데 되게 존경한다라는 생각이 든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냥 자기가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멋있다. 네, 그 같은 맥락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도전이 존경스러워요. 가장 자랑스러워요. 네. 나중에 아마 따님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잘 못했거든요. 아, 만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실패 같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좌절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나 이제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나는 뭘 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실패 문턱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건 전 많이 느꼈었어가지고 그래서 뉴욕이나 거기에 맞아요. 했죠. 그게 실패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행복해지려면 일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조금 찾아야 되는 게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일상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거를 다 즐겁게 만들어 버려요. 아침 기상도 너무 힘들고 지금도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야 돼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즐거움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싫은 곳에 가더라도 좀 즐겁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것도 생각하고 그 상황이랑 별개로 누군가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유진 씨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인생의 목표요? 지금 이게 목표예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하지 않아요. 저 너무 평범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평범한 게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또 하루나 일상이 완전히 바뀐 주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서 연애하거나 누구 만나거나 하면은 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목표가 근데 뭘 하는 게 목표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목표는 사실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도 나 몇십만 유튜버가 될 거야 이것보다는 와 편집 재밌네 이거 배워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저의 목표였던 거지 뭔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목표였던 적은 없거든요. 약간 의도되었던 목표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동기부여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회사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퇴근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래 조회수가 많이 높지 않은데 꿋꿋이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좀 다운돼 있고 어떤 마음 심적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변호사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걸 잃었다라는 편지도 많이 주시고 예전엔 지나가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저 보시고 그냥 흔히 잘 보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우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편집이 좋아서 올렸던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구나. 보는 사람만 보겠지. 뭐 필요한 사람은 어딘가에서 보고 힘을 내겠지라는 마인드로 꿋꿋이 올리고 있어요. 가방. 제 가방. 변호사님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근데 가방이 제가 저기밖에 없어요. 저는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우선 이 가방 이거 제가 지금 한 5년째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깨끗한데요? 10,000원짜리. 네, 노트북은 항상 있어야 돼요. 요즘 가사도 쓰고 편집은 이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편집은 이제 집에서 해야 되니까 뭐 이거 뭐라 그러죠? 공진단. 네, 이런 거 그냥 힘이 좀 딸리네 싶을 때 하나씩 그냥 먹고. 직접 사신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챙겨주신 거죠? 엄마가 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패드. 귀여워. 아이패드 네네. 여기에서는 제 아이디어 막 낙서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뭐 보기 너무 눈 아플 때는 그냥 이걸로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음악 듣기 위한 헤드폰 이제 가사 써야 되니까 음악 들어야 되니까 음악도 좋아하시나 보다. 엄청 좋아해요. 되게 담백하네요.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가방을 교체를 잘 안 해서 네, 그나마 여기 온다고 쓰레기를 좀 버리고 온 거긴 한데요. 저희 엄마는 이것도 갖다 좀 버리라고 이제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땅에 막 놓고 뭐 이게 비싸니까 아껴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서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아무 옷에나 메고 다니고 회사에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네.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검은 티만 입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똑같이 좋아하는 옷 색깔별로 좀 해놓은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뭐 입지 하기 싫어서.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걸 보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오늘 배우고 갑니다. 아닙니다. 제 또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요즘은 다 막 스펙 쌓기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아니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저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날 설레게 해주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 살면서 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많은 청년분들이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다 나는 뭐 승진을 하려면 뭘 자격증을 더 따야 되고 어디 회사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고 너무 슬퍼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좀 재밌게 좀 살면 좋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간을 아껴 쓴다거나 또 4시 반 미라클 모닝 또 잘 해야 된다거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조언이요? 해야 되는 거는 없는데 하면은 지금 알고 있는 세상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지 옆에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너무 다르니까. 유진 씨가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멋진 언니,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일이든 용기나 추진력, 열정 이런 게 없으면 멋진 언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근데? 편하셨나요? 너무 지금 언제 카메라가 켜지고 꺼지고 뭐 어디가 촬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네.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